자, 1차 부등식 저번 과제 RPM 오답 중에 공통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온 친구가 규환아, 너는 별표 몇 번이니? 740분 742? 40번 740번. 그 다음은 767 767. 그 다음은 없어요. 여진이는 이거 왜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노균이는 이거 왜 있어요? 736번. 736. 또 있어? 몇 번? 766번. 766. 또 있어? 채원이 여기서 하나 더 뭐 하고 싶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숙제 안 해온 애들은 강제로 들으셔야 되고요.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736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특. 736은 이것만 알면 허무할 정도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00g당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뭐하러 100g당으로 해서 1g당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율인데. 즉 다시 표는 100g당이에요 지금. 표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00g당인데 탄 그냥 100분의 1씩 곱하면 1g당을 할 수 있잖아요. 즉 얘는 1g당 0.1g 100분의 1 곱하니까 이 친구는 0.25, 0.12, 0.06이더라.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g당이라고 하니까 그냥 당황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A, B의 양을 각자 근데 지금 1차 부등식에 내가 문자를 섭취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xg을 섭취했다고 치면은 합쳐서 300이 돼야 되니까 이 친구는 300 빼기 xg으로 우리가 미정계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등식을 취해봅시다. 탄수화물 관점으로 탄수화물은 42보다 크더라. 그 다음에 단백질은 24보다 크더라. 이렇게 해서 부등식 이상이더라. 이렇게 해서 B를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럼 B를 x로 두는 게 낫겠네요. 맨 마지막은 아니거든. 이 친구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친구를 x라고 하고 이 친구를 300 빼기 x로 둘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1g당 탄수화물이 0.1씩이니까 지금 300 빼기 x 곱하기 0.1이니까 그냥 10분의 1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관점이니까 이번에는 xg한테는 xg 안에 0.25, 즉 4분의 1만큼이 탄수화물이 있겠네요.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걸 둘이 합친 게 이제 얘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똑같아요. 300 빼기 x한테 이제 100 중에 12만큼의 비율이 아니고 그냥 0.1g씩 있는 거니까 1g당.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분수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B 안에 xg 안에 xg 아니가 그렇지. xg은 1g당 0.06만큼 단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한테 이것도 그냥 100분의 6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것도 식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지? 이상 둘 다 이상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위에 같은 경우는 20 정도만 곱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합밖에 10 간단할수록 좋으니까 이것도 50을 곱하는 걸로 목표를 잡자. 50으로는 할 수 있네. 아니면 미리 통분을 미리 해주고 나중에 되고 사실. 그럼 이제 20을 양쪽에 곱하면 20을 곱하면 5니까 20을 곱하면 2가 되니까 그냥 600 마이너스 2x가 되고 20을 곱하면 5x 한 것이 이제 42 곱하기 20 하면은 840 이렇게 하나씩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저기 뭐 식이냐
3x가 240, x는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양쪽에 50을 곱해서 계산하면 이제 6만 남으니까 바로 1800 빼기 6x 그 다음에 50 곱하면 더하기 3x가 아까 50을 양쪽에 곱한 거니까 24한테 50 곱하면 4, 5, 20 2, 1200이 나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1200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면 3x가 600 x는 200보다 작더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x는 80과 200 사이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1g당으로만 바꾸면 어려울 거 없었죠? 정리하세요. 괜히 100g당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웠던 것 같아요. 740번 740번 아까 보니까 많이들 틀렸더라.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오늘 좀 시험까지 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오늘만 하시면 당분간 저를 안 볼 수 있습니다. 태훈이 미소가 지어지질 않네. 좀 푹 쉬고 다음에 보자. 좀만 더 힘을 쥐어짜십시오. 오늘 이왕이면 시험 점수도 좋게 가면은 덜 구박받을 거 아니에요. 여행 내내 그지? 여행까지는 아니고 뭐 집에서 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필기 다 됐죠? (740번) 약간 좀 많이들 틀렸더라. 한번 봅시다. 740번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류법으로 노가다를 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거리로 생각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거리가 노가다량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거리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x 빼기 2라는 거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해석하라고 했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점이 2가 있고 어떤 점 x를 몰라요, 위치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거예요. 그 2와 x의 거리는 x가 2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그냥 x에서 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면 되는 거 맞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즉 이 친구는 뭐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수직선상에서 2와 x와의 거리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분류법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상상하시면 우리가 2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즉 이거의 거리는 1보다는 커야 돼. 즉 최소 얘로부터 거리가 플러스 1인 부분. 즉 한 칸 3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또 1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즉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는이 없으니까 여기 포함 아니겠죠? 얘도 포함 아니겠죠? 그러다가 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A까지. 우리가 A 몰라.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양수인 A일 수밖에 없죠? 자연수이라고 나와있죠. 왜냐면 절대값의 결과가 일단 0보다 작다면 이미 해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해가 있다 했으니까 A가 충분히 적당히 1보다는 큰 어떤 자연수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2로부터의 거리가 A칸만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2 더하기 2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로부터 A만큼 거리가 2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이 친구도 2를 기준이니까 2 빼기 A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각자 여기 5개씩 있어야 돼, 없어야 돼? 5개씩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여기 지금 3은 어차피 포함 안 하니까 4 있어야 되고 5 있어야 되고 6 있어야 되고 7 있어야 되고 8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왼쪽은 안 따져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동훈이는 졸리면 또 서서 해라. 괴로워하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즉 2로부터의 거리가 적어도 한 칸보다는 커야 되고 거리가 A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A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방에 가지 마시고 항상 대소관계부터 따져라 했죠. 그러면은 2 더하기 A라는 애는 적어도 8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없이 커져서 자연수 9까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보다는 왼쪽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대소관계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는 하라고 했죠. 태건아 2 더하기가 딱 9면 문제를 만족 안 하니? 문제에서는 지금 딱 5개만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근데 요게 슬금슬금 움직여서 딱 9 위에 있어. 그럼 5개보다 많아져, 그대로야? 많아져? 얘가 지금 포함 안 한다는데 이 멍충아 9 위에 있다고 이게 5개가 돼? 6개가 돼? 뭐든지 이해 안 되지 또. 되죠? 즉 여러분들 이 경계선이 슬금슬금 늘어나서 딱 9 위에 있다고 한들 지금 경계선의 종류 자체가 얘는 경계선 값을 포함하지 않는 애잖아요. 왜냐면 작다니까 눈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얘가 딱 9 위에 있다고 해도 5, 6, 7, 8만 포함되는 게 여전히 유지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이 친구가 딱 8 위에 있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만족하는 자연수가 5개가 아니라 5, 4, 5, 6, 7까지밖에 돼서 4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는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쪽에 이제 2 빼서 A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A는 7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자연수면? 그래서 답이 하나네 어차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분류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즉 x가 2보다 클 때로 한번 분류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 낭비에다가 심지어 나중에 가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거리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거리로 하시고 넌 휴대폰 뭐해? 제가 시간 났어. 빨리 가방에 넣고 꺼내지 마. 누가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정리하세요. 항상 거리로 생각하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766 766이 훨씬 더 어렵네. 그래서 766이 훨씬 더 어렵네. 766은 이거의 연장선으로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66은 지금 했던 개념을 더 응용해서 한 번 더 해볼 것 같은데 얘가 766이 훨씬 더 난이도는 높아지네요. 필기 다 되셨어요?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동물 다 된 거지? 자, 지금처럼 거리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766은 심지어 더 어렵네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766은 한 방에 하지 말고요. 절대값이 지금 2개나 씌워져 있기 때문에 치환해서 할 것 같아요. 766. 여전히 거리가 이때는 훨씬 더 위력적이다. 766으로 가면 이번엔 심지어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가 씌워져 있는데 얘를 또 하래. 그래서 이거를 단순 분류를 부탁하는 핑핑 돌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할까? 얘를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할 때는 뭐만 조심하면 된다? 항상 그 애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규현이 앞에 봐야죠.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다면 제한된 범위까지 써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값의 결과가 음수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이 친구는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제한 조건을 적어주고 치환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순이 발생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할게요. 아닌가? 아예
거리를 생각할 거면 2까지 가야겠다. 치환을 아예 여기까지 갈래 나는. 2까지 포함할래. 그럼 훨씬 쉬워져서. 어차피 치환하는 거.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거리 문제를 해석하면 훨씬 쉽지 않아요? 이 친구는 뭐였죠 아까? 이렇게 되면 3으로부터의 거리가 수직선상 3으로부터의 거리가 t란에는 3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t의 범위는 바로 거리법으로 해석하면 얘보다 1 큰 녀석 4, 1 작은 녀석 2니까 이 사이 안에 있어야만 3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작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t라는 아이는 4와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따라왔어요? 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일일이 t는 3보다 클 때, t는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류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t라는 애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가 아까 범위를 정해놨는데 뭐 지장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할 리는 없네요. 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치환한 녀석을 다시 쓰자. 그러면 그러다가 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고 그럼 양쪽에 이제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얘를 또 거리로 해석하면 쉽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또 뭘로 바뀌죠? 1로부터의 거리가 그렇죠? 1로부터의 거리 이게 x와 1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커야 되고 즉 한 칸보다는 더 많이 가야 되고 얘보다는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는까지 있죠. 그렇죠? 얘보다는 더 멀리 있어야 된대. 즉 얘보다는 더 멀리 있어야 돼. 그리고 두 칸보다는 더 멀리 떨어지면 안 된대. 즉 두 칸이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즉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얘도 두 칸 가면 3이니까 요 범위 안에는 있어야 된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실용적으로 구하면 x는 2와 3 사이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문제를 만족하는 범위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는 2, 3, 그 다음에 마일 0 이렇게 4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리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더라. 766 767이야말로 오랜만에 분류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거리를 못해요. 왜냐면 양쪽에 x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항상 거리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거리가 유리했는데 767은 왜냐면 한쪽은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거리를 해석했을 때 우리가 효율이 좋은데 767은 부등식 양쪽에 하필이면 x가 있어서 그냥 노가다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다행히도 식이 방금처럼 절대값 2개 있는 것처럼 더럽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지워도 되지 대박. 이번에는 웬일로 딱 예시도 좋게 분류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767 767은 분류로 가자. 즉 x가 5보다 클 때랑 x가 5보다 작을 때로 가시면 되겠죠. 왜? 절대값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뒤집히는 순간에 경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논리는 간단해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별표라면 산수가 안 되거나 이런 게 그거지. 논리는 이건 더 쉬워요. 아까 거보다 훨씬 쉬워요. 자,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의 부호가 되거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x가 5보다 크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니까 뒤집혀야겠죠? 그러면 2x 20 x는 10인데 논리를 잘 끝까지 따져야 되죠? 5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10보다 작다고 가정했는데 둘은 AND를 취해줘야겠죠? 그렇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x는 10과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왜 5라고 했지 이걸? x가 이번엔 5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니 이번엔 원래대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나오면 애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부등식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부등호가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인데 지금 이 친구는 양쪽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플러스 x를 지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고. 태건아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는 다 답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x의 상관없이 항상 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5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는 항상 참이니까 5보다 작을 때는 다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종 답이 얘고요. 그럼 답이 이제 얘 여도 되고 얘 여도 되니까 이때는 5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저번 시간에 심판해 줬는데 한번 그려줄게요. 어떤 녀석은 5와 10 사이가 답인데 어떤 친구는 5보다 작은 애가 다 답이래. 그럼 합치면 그냥 x는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이 둘을 옳취해주면 최종적인 답은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죠. 얘보다 작으면 다 답이 될 테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분류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번 숙제 그 오답은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 오답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 항상 다시 말하자면 정규 수업 끝나고 이제 질문해도 됩니다. 정리하시고 저번에 우리가 유형 몇 번까지 나왔었니? 유형 12까지 나왔니? 13번부터 나오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최대한 13번부터 끝까지 최대한 빨리 좀 나가고요. 시간 남으면은 이따가 저기 시험 공부할 시간 줄게요. 개별로 질문하고 싶다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워도 됩니까? 이 친구는 지울게요. 자, 이제 2차 부등식 유형 13번부터 쭉 풀이 들어갑니다. 자, 850번 대표 문제. 길이가 48인 끈으로 넓이가 128 이상인 직사각형을 만든데 가로의 길이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랬으니까 가로를 x로 더하겠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길이가 48이라는 소리는 48로 그냥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즉 둘레가 48이라는 소리고, 그럼 가로랑 세로랑 더했을 때 당연히 24가 돼야 되니 얘는 24 빼기 x로 두면 되죠. 그렇죠? 그럼 넓이는 당연히 이거 못할 친구 없죠. 얘가 128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면 이제 24x 빼기 x제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클 때가 편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얘를 이항시킬 거예요. 그래서 0은 x제곱 빼기 24x 더하기 128 이렇게 할 것이고, 소인수분해가 꽤나 더럽네요. 128은 이게 거듭제곱이죠? 뭘로 가면 되니? 32 곱하기 4 16 곱하기 8 16 곱하기 8이네. 16, 8 이렇게 하면 마마 이렇게 되면 2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건아 0보다 작다고 하면은 두근 사이야, 두근 바깥이야? 저번에 외로라고 이제 사이죠? 오우 똑똑하네. 그러면은 x의 범위는 16과 8 사이니까 최대 최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인수분해가 조금 어렵네요. 수치가 커가지고. 유형 14번. 유형 14번은 솔직히 굉장히 쉬운데 그냥 해볼게요. 853. 이거는 기계적으로 빨리 인수분해만 해서 빨리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완전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8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8 차이 나야 된다. 8 차이 나야 된다. 여러분들도 빨리 보이면 빨리 알려주세요. 이 숫자들이 더럽네 이게. 44? 3, 4, 12, 4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 분이 지금 10이었어 심지어? 뭐야? 어디 갔어?
아 깜짝이야. 내가 왜 이거 신경 써? 실컷 인수분해했더니 수치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은 두 분이 마이너스 3분의 4랑 4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두 분 사이니까 x는 4와 마이너스 3분의 4 사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는 없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 1, 7이 나와야 되니까 3,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4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아마 이렇게 되고 이거는 두 분 바깥이네요. 그렇죠? 바깥이니까 x가 큰 녀석이 2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연립부등식이니까 한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4와 4 사이 있대요. 그 다음에 한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2분의 3보다 작대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 사이에 있는 거는 그럼 마일, 0, 1 이렇게 세 개나 있고요. 생각보다 많네. 이 친구는 2 포함하는 거니까 2랑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총 5개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인수분해가 오히려 오래 걸리네요. (853번이었고요) 857번은 아까 그 저기 뭐냐 1차 부등식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되네요. 자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일일이 이거는 인수분해니까 바로 인수분해 바로 쓸게요. 그냥 x-2 x-1.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 일일이 분류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 더 많이 걸린다고 했죠.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마이너스 4부터의 거리가 5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5칸 오른쪽으로 가면 1이죠. 5칸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9죠. 즉 이 사이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건 바로 한 방에 x가 1과 마구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보면 이 친구는 마일과 2 사이니까 한 녀석은 마구와 1 사이에 있다고 하고 한 녀석은 마일과 2 사이에 있대요. 이때도 서로 포함하고 있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돼야 하니 x는 1과 마일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이런 간단한 형태는 거리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빨리 풀립니다. 꼭 그 팁을 기억하세요. 분류로 하셔도 돼요. 나는 거리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저는 그냥 x가 마사보다 클 때랑 x가 마사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살려고 하시면 개인 취향은 존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6번 861 중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 쉽게 되는 애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할게요. x 더하기 5 x-2 이거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괜히 위정계수가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게 곱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k 더하기 2랑 이렇게 저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은 k 플러스 1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미정계수가 괜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정계수 있다고 괜히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하시면 인수분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보다 작다였대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해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 이유가요. 적어도 얘는 는이 있고 얘는 는이 없으니까 이 1의 출처는 아래 부등식의 출처고 2의 출처는 위에서 나오겠구나라는 힌트가 생기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거 둘 다 는이 있었다고 하면 좀 복잡해요. 더. k 더하기 2가 1보다 클지 작을지 딱 다 분류해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근데 얘는 다행히 출처를 명확하게 구별이 됐네요. 는이 있고 는이 없어 버리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위에 거부터 할게요. 위에 거를 하면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 이렇게 그렸어요.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것도 두 분 사이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했더니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1부터 이제 뭐시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 즉 k 플러스 2 지금 여기서 해가 두 개죠? 해가 x가 지금 1일 때랑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될 텐데 이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적어도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야지 해 형태가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2보다 작아지는 순간 이 해가 변했겠죠, 그렇죠? 또는 얘가 아예 1보다 작았어도 해 형태가 변했겠죠. 근데 그나마 안 헷갈리게 해주게 는이랑 는 없다로 구별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친구는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왜 이 문제가 쉬운 건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둘 다 는이 있거나 둘 다 는이 없었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더 나눠가면서까지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적어도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0을 는은 나중에 따지라고 했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태거나 요 다리가 딱 2 위에 있으면은 문제를 만족하지 않니? 만족? 안 하죠. 왜? 얘가 이렇게 쭉 스금스금 내려가서 딱 2 위에 있어버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 2를 포함 안 해버리잖아. 근데 아까 해가 2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얘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는도 아닙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해요? k 범위야? k 범위를 구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양쪽이 마이너스 2 곱하고 그러면 부동강도 바뀌고 이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상상하셔야 돼요. 와, 둘 다 눈이 있었거나 둘 다 눈이 없었으면 이 녀석이 막 뭐보다 클 때 작을 때 다 분류해서 우리가 따졌어야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상위권 문제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864가 딱 그렇게 어렵겠네요. 864는 맨 밑에 주어진 거 보면 둘 다 이번에는 는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풀으셔야 될 수도 있겠다. 정리하시고 정리 다이닝 테이블이 꼼꼼하게 했어. 또 개발세발 아니죠? 자, 865번 이제 응용 활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나와요.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였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B가 10보다 큰. 오, 똑똑한데? 우리 옛날에 작도에서 배웠잖아요. 가장 긴 애가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얘보다 작아버리면 절대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같아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적어도 두 변이 합이 조금이라도 커야지 우리가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있을 때 이렇게 두면 항상 A 더하기 B 값은 적어도 C보다는 컸어야 된다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둔각삼각형이 되도록이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만 따졌다가 틀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러면은 자, 제일 긴 놈 n 더하기 5가 당연히 제일 길겠죠. n 더하기 5는 작다. 적어도 나머지 두 녀석의 합보다.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생기네요. 넘기면 n, 넘기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자연수 n이네 어차피. 뭐야 이거 왜 문제 영향을 안 줘? 영향을 줘야지 오히려 저거 할 텐데 애들이 그런 거를 할 텐데 이거는 무시했어도 영향을 안 주겠다. 자연스러워 해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틀린 거 아니죠? 가장 긴 놈이 두 놈의 합보다 작다. n. 이거는 이제 행운이 가득했는데 일반 문제에서 많이 이거 영향을 주도록 보통 설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둔각삼각형이 돼야 한다고 하니까 둔각삼각형의 조건이 뭐였죠? 가장 긴 녀석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했을 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조건 이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N은 1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공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노가다가 귀찮은데 해야겠죠. 가장 긴 애가 n 더하기 5니까 바로 쓸게요.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25가 두 녀석이 뭐였어요? n-5도 있고 n도 있었구나. n제곱 그 다음에 n-5의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네요. 그러면 이제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다 몰게요. 이제 0보다 작다 n제곱 빼기 20n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이 20이랑 0이니까 두 근 사이니까 n은 이제 20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거든요? 자연수 n에게 쓰려고 하시고 1부터 19니까 19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김이 새네요. 보통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문제를 바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안 따졌어도 피해가 없네요. 피해가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건. 정리하세요. 응. 1번에 잘못 적어놨니? 틀린 틀린 거 같아. 그러니까 보통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상했어. 가장 긴 애가 두 녀석의 합이면은 2n-5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 넘기면 더하기 10이구나. 아이 참네. 그러니까 보통 영향이 줘야 되는데 이상하더라니까. 그러면은 이제 10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렇지 영향을 보통 주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11부터 19까지니까 9개겠네 답이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쩜 이상하더라. 보통은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안 줘서 그래서 찝찝했거든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보였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정리했어요? 이씨 봐라. 아이고. 그 다음에 유형 18 868번. 오늘은 뭐 시간이 다행히 여유가 있어서 그냥 유형당 다 나가보시는 시간 줄게요. 어차피 지금 심지어 유형 20번은 제가 저번에 해줬잖아요. 안 했나? 유형 20번 제가 풀이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첫날? 안 했니? 아무도 안 적혀있니? 다 깨끗하니? 아무도 안 적혀있는 거죠? 그럼 해야겠구나. 내가 헷갈렸네. 자, 그럼 일단 868 어쨌든 뭐 4개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우 지겹다. 계속 해가 2개다 1개다 없다 하면은 계속 누가 생각나야 돼요? 판별식 D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질문이다. 그러면 D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니 이거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이항할래. 양수인 게 좋아서 이거 넘어가면 3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K제곱 마이너스 K 숫자끼리 날아갔을 것이고 태번이 일어서라. 자 그러면 3K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K는 이제 0과 3분의 4 사이 있겠네요. 그럼 끝나네?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는도 없었고. 얘기하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872번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이건 위에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줘야겠네. 유형 19번은 사전 이거 위에 이렇게 식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제가 개념서 보통 패스하고 지금 바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두 분이 양수일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함수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함수처럼 해석하시면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워서는 여러분 손도 못 댑니다. 19번을 잘 하셔야지 연결돼서 21번까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들으시고
19번과 21번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거 제대로 농사 안 지어놓으면 나중에 엄청 피보더라고 애들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말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중근까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D 관점에서는 태거나 뭐가 돼야 되니? 0보다? 두 근이 양수다. 근데 중근이어도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2차 함수까지 그릴 필요도 없긴 하네. 그냥 근각에서만 따지면 되는구나. 우리가 두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당연히 0보다 이번엔 커야겠죠. 는도 안 되겠죠. 두 근이 양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겠죠. 또 그죠? 푸푸끼리 곱하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이번엔. 음수여도 실근인 거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번에는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아야겠죠.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근을 곱하면 당연히 부호가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위에 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얘는 뒤도 안 따지네. 그치? 그게 별표입니다, 오히려. 이거에다 별표 쳐라. 별표 치고 옆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어차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따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양근의 절대값이 클지 음근의 절대값이 클지 모르니까 이제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작다 따질 수 없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그나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니까 당연히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부호가 다르게 곱하니까 0보다 작겠죠, 태구나?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왜 D는 안 따져요? D를 안 따진 이유가 있고요. 심지어 일부러 D 따지면 숫자를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꽤 있거든요.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할 때는 D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분의 C가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되는데 괜히 D를 더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애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꽤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럼 D는 왜 안 따져도 될까? 우리가 D가 뭐였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않았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제곱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항상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B가 혹시 0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A랑 C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않나요? 즉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근데 또 마이너스야. 즉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까지 곱해져 있는 여기는 항상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얘도 항상 0보다 A는 0일 수 없는데 C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C가 0이면 근데 C가 0이면 근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서로 다른 부호라는 말이 틀리네. C는 0일 수가 없네. C는 0일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C가 0인 순간 C가 0이면 무조건 AX제곱하기 BX 이렇게 되면 무조건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근 중에 하나는 0이 돼버리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로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C도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A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는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0보다 큰 애를 더했으니 얘는 부호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0보다 크지 않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하면은 이미 D가 0보다 크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따라서 오히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함정으로 문제를 낸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냥 A분의 C는 0보다 작다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쉬운데 일부러 B제곱 마이너스 4C의 수치를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빠뜨린 문제가 옛날에 꽤 있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필기하세요. 이건 왜인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유형 19번에 3번에
두 근이 서로 다른 것보다는 판별식 D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꼭 필기하세요. 판별식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핵심이었습니다. 유형 19는. 제가 유형 19는 21과 연관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좀 그렇게까지 연관 안 됐습니다. 이제 안 잘 자신 있어요? 또 하면 또 이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872 내용으로 이제 돌아와서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자 그럼 기계적으로 두 근이라 했으니까 중복된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따질게요. 그러면 바로 B제곱 마이너스 1C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4AC 하면은 플러스 4 곱하기 6하니까 플러스 2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0A 더하기 16인데 이 친구는 28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0보다 심지어 크다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이니까 큰 근보다 즉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마이너스 A분의 B 즉 A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겠죠? 둘 다 양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A는 마사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세 번째 2분의 곱 마이너스 2분의 A는 또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생각하면 A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그려야 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그려야 하니까 이거 그냥 이제 이건 필기 다 했죠? 또 자면 또 써라.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려봐야지 좀 꼼꼼하게 되겠네요. 1번의 범위 힌트 1의 범위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녀석은 A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아이고 0보다 작대. 그럼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별로 구별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요 높이, 두 번째 조건은 요 높이, 세 번째 요 높이. 그러면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밖에 없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0이었죠? 저기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보시지 않으면 이건 헷갈릴 것 같아요. 세 개나 되니까 조건이. 필기. 필기 다 했니? 태훈이? 또 지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미리 서 있는 게 안 낫니? 눈이 이미 졸리고 이미 계속 자려고 하는데 팔도 개지 말고 기대려고 하지 마. 그럼 이제 이건 다 썼죠? 지워되죠? 자 875는 위에는 당연히 숫자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 바로바로 되고요. 밑에 녀석도 괜히 개수가 A가 있지만 저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친구를 만족하는 애가 x가 지금 a랑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부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따지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얘는 이렇게 크로스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는 0이 되는 순간이 도발하는 거야, 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뉘고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러면은 위의 녀석은 어떻게 돼요? 두근 사이니까 기계적으로 2랑 5 사이다 딱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도 두근 사이니까 그럼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과 A 사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1과 지금 얘는 는이죠? A 사이다. 근데 어차피 근의 개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1과 A 사이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지금 정수가 하나로 있지?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오직 하나뿐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애 중에 3이 있어야겠네, 그죠? 즉 여기 A가 적어도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4까지 포함하면 안 되니까 4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른쪽 다리가 여기 부등식에서 오른쪽 다리가 여기가 A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A가 항상 대소관계부터 따지라 했죠? A가 적어도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겠다.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는을 따지라고 했죠? 동훈아, A가 딱 3 위에 있으면은 문제를 만족하니? 요게 이제 스금스금 왼쪽으로 가서 딱 3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문제 조건은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여야 된다 했잖아? 딱 3 위에 있으면은 조건 만족해요? 만족하죠? 왜냐면 얘가 포함한다기 때문에 딱 3 위에 있으면 3까지만 포함하니까 맞잖아요. 즉, 얘는 는이 되는데, 태거라 그럼 왜 4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만족하는 얘가 누구랑 누구야? 얘가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여기 4위에 딱 있다고 치면 4도 포함해야 해.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야? 2개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뭔 소리야? 동시에 만족한 범위가 여긴데 어떻게 4개야? 너는 지금 다 할 거야? 1, 2, 3, 4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2보다 이미 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하니? 그래서 4는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통과네요, 그렇죠? 얘라고 가정했더니 얘라고 했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 엔드 최중 얘니까 그냥 일단 최종 답은 얘 하나고요. 혹시나 이 범위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제일 쉬웠던 위에 부등식부터 빨리 표현하면요. 2와 5 사이에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을 때를 가정했으니까 1과 뭐 이렇게 좀 넘기면 1과 뭐 A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아예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겠네. 이해됐어요? 어차피 A가 1보다 작아버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없다. 그럼 최종 답은 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875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수관계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는까지 따지어야 하겠죠. 태원이는 딴 데를 쳐다보네. 그 다음에 유형 21번이 근의 분리라고 하면서 유형 21번 위에다 별표 3개 쳐줘라. 이게 아까 제가 말하고 싶던 거였어요. 우리 아까 19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21번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도 응용돼서 같이 나오기 굉장히 좋아서요. 그래서 유형 21번도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워도 되죠, 이제? 그럼 유형 21번 내용을 좀 한번 읽고 계세요. 제가 설명도 할게요. 읽고 있니 타거나 너는 읽으라면 고개를 아예 내리지도 않는 성의를 너무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제 좀 있으면 많이 쉴 텐데 좀만 집중하자 태거나. 마지막 유형 하나다.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친구의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려면요 이제 우리가 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함수로. 즉 이 친구를 fx로 둬서 상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아 심지어 a가 0보다 크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따지기가 쉬워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은 따질 걸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p가 한 이쯤 있다 할까?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요. 그러면 뭐 중근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근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근데 이렇게 그냥 상상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D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D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축방이 그럼 이 중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축방 공식이 뭐였어요? 축방. 오, 오늘 또 똑똑한데 이거는. 즉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2분의 b가 당연히 p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 p를 넣은 함수값이 이게 지금 fp일 거 아니에요. fp가 당연히 여러분들 그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즉 두 분이 p보다 크다는 소리 이렇게 무조건 그 x축과의 교점이 p보다 오른쪽에서 발생할 거니까 왼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fp가 항상 0보다 클 거라고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다 만족해주는 AND를 취해서 연립 부등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줄여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두 분의 합이 p보다 크다도 맞지 않나요? 맞는데 두 분의 합은 어차피 2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p보다 크면은 당연히 얘는 p보다 크지 않나요? 얘가 지금 이거 2분의 1배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만족하면 당연히 만족하는 거니까 굳이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대요. 공간이 이렇게 할까? 두 분이 모두 이제 p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괜히 크게 그렸네. 굳이 크게 그렸네. 똑같이 p 이렇게 할까? p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두 분이 둘 다 p보다 이제 왼쪽에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똑같이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똑같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번에는 축방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당연히 p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이번에도 p를 넣은 함수값은 여전히 0보다 커야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 fp니까 그래서 fp는 0보다 커야겠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문제는 조금씩 자꾸 바뀔 것이고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래로 볼록인데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이렇게 p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p를 넣은 함수값인 여기가 당연히 0보다 작아야지 x축보다 아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일단 판별식 D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인 함수값을 갖는다고 하면 당연히 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판별식 D를 왜 안 해도 되는지 알겠죠? 어떤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어느 값이든 0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다는 소리는 x축보다 내려온 부분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히 교점이 2개 이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한 개일 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이건 심지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일 수밖에 없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따질 거 없어요. 이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좀 그나마 어려우니까 얘는 좀 최대한 여러분 풀어주기. 마지막으로 힘 쥐어짜자. 이제 쉬운 시간 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안 상태에서 이제 이해도 하시고 외우기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 지금 표정들이 다 지금 동표 눈가에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이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주고 공부할 시간 주고 그냥 바로 시험 보러 갈게요. 자, 이번에 문제가 878 가볼까요? 878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이렇게 상상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니까 B' 제곱 K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두 분 바깥이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B 한 것이 즉 저기 뭐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K니까 그냥 K겠네요. K가 1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죠. 축방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1을 넣은 함수값이 당연히 0보다 커야 안 커야 돼? 커야겠죠. 그래서 F1 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넘기면 2K니까 K는 2분의 5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들을 다 따지면 일단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안돼 K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K는 2분의 5보다 작다. 는 없죠. 그러면 일부러 지금 높이를 다르게 했어요. 색깔로 다르게 하고 동시에